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마음,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사람한테 직접 던진 적도 몇 번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썩히냐 하면서 썩은 과일을 사람한테 던지는 걸로 해서 곧 인사가 날 거라고 하고 보직을 못 받으면 자동 전역인 상황인데 인사가 연기되는지 아니면 다른 보직을 받으시는 건지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것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코너 김태현 변호사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김태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시오. 자,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 오늘 처음으로 이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조금 전에 잠깐 들으셨죠? 아들같이 생각했다. 내가 아들같이 생각해서 했던 거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 출두 장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관병 괴롭혔다는 그동안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아들 같은 마음, 생각하고 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그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썩은 토마토나 전 맞은 공관병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이 얘기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이런 논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리고 감사관 때 대면조사. 자,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됐던 썩은 과일을 던지고 막말을 하고 망신을 주고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들같이 생각해서 그랬다. 그런데 상처 줬다면 미안하다라고 앞부분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일 던졌냐라고 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기가 한 행동을 아직까지 부인을 하고 있으면서 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변명거리를 만들어낸다는 게 오히려 더 국민들의 화를 돋우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분노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특히 자신의 아들들도 군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불러다 놓고 자기의 아들들 대접하라고 공관병을 시켰잖아요. 운전면허로 네. 시키고 자기 아들 간식거리 안 챙겨줬다고 그 간식거리를 자기 공관병들한테 집어던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네. 그럼 그 아들과 그 아들은 뭐가 다른 아들이냐 그렇죠.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좀 저는 아직도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한 사람은 그냥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군요. 아들은 똑같은 아들인데 장군의 아들은 다른 공관병들의 이 수발을 들고 대접받고 그랬던 이야기입니다. 자, 과일을 던진 적도 없고 본인을 여단장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라고 박찬주 대장의 부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외부에서는 지금 계속 추가 갑질이 계속 드러나고 있죠. 아니 근데 뭐 혐의는 부인하는데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얼마 전에 조사 결과 발표할 때 보면 세 가지 나눴잖아요. 네. 추가 조사 해야 되겠다. 여단장 그 부분은 이제 추가 조사에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양측의 진술이 일치해서 확인 부분, 그리고 양측의 진술은 다르지만 사실로 확인된 부분도 보면 빈대떡 던진 거, 그 다음에 온갖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 부분은 뭐 박찬주 대장 부인의 일방적인 뭐 어떤 변명이라고 보고, 그런데 네. 말씀하신 추가로 이제 발표한 부분들, 물론 이 부분은 어제 오후에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밝힌 것이기 때문에 네. 아직 국방부의 진상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조금 더 지켜봐야 확정이 되겠지만 일단 군인권센터에서 밝힌 내용들을 좀 보면요. 예전에 7군단,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하기 전에 7군단장 있을 때 했던 얘기들입니다. 뭐, 공관병에게 너 같은 게 요리사냐?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를 교체하고 싶다. 네. 이런 막말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뭐, 텃밭작물 재배를 지시했다든지, 그 다음에 식당 메뉴 없는 음식을 주문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야 내가 회가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럼 가야 되잖아요. 누가 갑니까? 공관병이 가서 그렇죠. 가야죠. 가가지고 장군 보고 사다 드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량진 수장시장 가서 회 구매해서 먹었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한정식을 좀 잘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돌솥까지 구매했다. 뭐 각종 이제 갑질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경기병하다 텃밭작물 재배를 지시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개인 꽃부장을 운영했다. 네. 이런 새로운 갑질 내용들을 어제
군 인권센터에서 폭로를 한 겁니다. 저 부분들은 육군 대장일 때가 아니라 7군 단장 재임 시절의 일입니다.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박찬주 대장이 다녔던 교회에 과거에 거기서 이제 했던 이야기들, 간증이라고 하죠. 그런 동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방송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교회 측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종교 부흥에도 나섰었던 적이 있다고요. 근데 초코파이를 가지고 종교 부흥에 나섰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나가면 군대에 네. 있었을 때 교회나 아니 다른 곳에 가도 초코파이 같은 걸 나눠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초코파이가 이분은 거의 기적의 음식이다라고 네. 하면서 초코파이를 적극적으로 나눠서 군 병사들을 교회를 끌고 오면 그 사람들이 다 제대하고 나면 다 기독교인이 될 게 아니냐. 그래서 네. 2035년 정도면 우리 국민 한 3,700만 명, 75%를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겠다. 그게 개인적인 비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그런 어떤 신앙의 기품까지 좋아요. 뭐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그렇죠. 군인이라고 할지라도 교회에 가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니까. 네. 하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밑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 먼저 사랑을 베푸셨어야.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저분이 교회를 다니셨다는 얘기 듣는 바람에 교회 다니는 지금 사병들이 교회 안 간다 그럴까 봐 걱정이에요. 저는. 네. 일단은 뭐 훈련소 또는 군대에서는 이 초코파이를 병사들이 좋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초코파이를 가지고 이 복음화, 군 복음화를 하겠다. 현재 정체된 기독교의 성장을 초코파이로 부흥을 하겠다. 라면서 이야기를 했던 동영상이 교회 홈페이지에 있었는데 지금은 내린 상태입니다.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 박찬주 대장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죠. 아, 이거 신도를 늘려도 어떡하지? 군인들은 초코파이를 좋아하니까 초코파이를 막 나눠주면 교회를 다닐 거야. 굉장히 단순하게 보는 거죠.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예전에 이제 우리 개돼지 발언들 한번 있었잖아요. 네.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국민들은 개돼지야라고 말했던 그 시각과 표현은 알지만 저는 동일한 시각을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동일하다고 봐요. 개돼지라는 표현이 어차피 뭐 국민들 아무거나 해주면 다 그냥 알아서 하기 마련이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똑같은 거죠. 네. 병사들 배고프잖아. 꼬꼬파이 주면 교회도 다닐 거야. 네. 뭐 이런 시각들. 네. 굉장히 시각 자체를 단순하게 보고 이 계급 사회에서 나는 장군이기 때문에 내 밑에 있는 병사들 꼬꼬파이 주면 교회도 네. 다니고 또 쪼꼬파이 2개 주면 텃밭도 알겠습니다. 가꾸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 알겠습니다. 이건 김태현 변호사의 이제 개인적인 논리로 이제 해석을 한 거고, 하지만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 초코파이를 가지고 전도를 한다라는 논리적인 좀 구조는 비슷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국방부에서도 이 갑질 의혹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방부의 입장 들어보시죠. 현재 현행 그 법 구조 속에서 군에서 계속 수사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계속 검찰에서 한다는 거는 기소까지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미쳐가지고. 자, 이 사건을 두고요, 주말에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자, 박창주 대장의 이 관련 사건을 군 검찰에서 조사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검찰로 넘겨서 조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방부에서는 지금 계속 군 검찰에서 조사를 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 감싸기 아니냐, 군 내부에서 우리가 알아서 조사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거든요. 그냥 워낙 군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은 시각들이 많이 네. 쏟아지고 있고 또 이제 군 인권센터나 이런 데서는 왜 압수수색이라도 빨리 해야지 이거 그냥 내버려두고 있느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부인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참고인 신분이다 보니까 봐주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국방부에서 상황의 엄중함을 모르진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 말은 반대로 네. 군 검찰이 아니라 민간 검찰에 조사를 한다는 건 박찬주 대장이 예편을 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전역 신청서를 수리한 다음에 하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엄중한 수사라든가 사실은 처벌이 더 어려울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군 내에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군도 지금 명예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빠짐없이 수사를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봐야 될 상황이지 지금같이 지금 여론이 뜨거운 상황에서 군에서 봐주게 하려고 혹시 군에서 그냥 내부에서 적당히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의도로 저는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더군다나요. 물론 뭐 약간 논란의 여지 있지만 지난번에도 뉴스 탑10에서 보도를 했지만 저 박찬주 대장이 뭐 독사회다
네. 알짜회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독사회라든지 알짜회가 이제 맞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독사회가 맞다고 했지 알짜회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알짜회, 독사회요. 그러니까 사실 독사회란 조직에 대해서 뭐 실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난 정권에도 이 박찬주 대장이 사실 그 인사에 있어서 좀 승승장구했다는 그런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이 박찬주 대장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음 인사에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정권이 바뀐 이 마당에 박찬주 대장을 군 검찰에서 제 식구가 저를 감싸겠는가?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 군 개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청와대와 국방부 입장에서는 군, 육군, 특히 육군을 중심으로 이 군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역차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마 가혹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이 사건은 예전처럼 우리 제 식구 감싸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좀 더 민간 검찰하는 것보다 더 가혹한. 근데 한 가지 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주 사령관의 부인은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는 한은 어디까지는 해서 참고인으로밖에 조사를 받지 못하잖아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럼 민간인 박찬주 부인 같은 경우에는 그 군검 검찰 수사기록을 공유한다는 방법도 가능하죠. 민간인으로서 이첩을 시켜놓았어 박찬주 부인은 나중에 기소를 할 때는 따로따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은 사실 중요한 게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갑질은 더 많이 했지만 그게 가능했던 게 결국 박찬주 대장의 뒤에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박찬주 대장 부인의 그거는 계급적인 어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임태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박찬주 대장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자연히 그 공범으로서 처벌이 가능해지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에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함부로 했듯이 똑같은 논리입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부인이 저렇게 함부로 갑질을 했다. 논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시급한 이 상황에서 일주일 만에 국회에 복귀한 홍준표 대표가요. 박찬주 갑질에 대해서 한마디 논평을 했습니다. 바로 이 논평입니다.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 사건이 난무한다. 군 장성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이재명 차장,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공관병들, 갑질 피해를 받았던 공관병들, 이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군 장성을 이 언론들이 여론몰이로 몰아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홍준표 대표가 왜 저렇게 표현했는지 사실은 직접 물어보지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굉장히 한국당의 공식 논평하고도 다른 입장이죠. 한국당에서도 공식 논평을 여러 차례 이런 갑질 반드시 청산돼야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할 때 오늘 오전 휴가에서 복귀해서 회의해서 일성으로 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전 저기 배경에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이례적으로 저 문제를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본인이 공식 회의에서요. 하여튼 군 통수권자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군 주류 교체에 나선 게 아니냐. 이 사건을 하나의 군 주류 교체 지렛대로 이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육사 출신 이미 해사 출신을 지금 국방부 장관을 시켰고요. 그래서 계속 군의 주류였던 육사 출신들을 배제하고 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런 시각 속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 박찬주 사령관 갑질 사태 때문에요. 제일 지금 곤혹스러운 사람이 아마 송영무 국방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통과하기도 했고요. 이 직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사건으로 군 기강회의다라면서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를 하고 군 개혁을 추진했던 시발점이 됐던 사건이었죠. 그 직후에 국방장관이 임명돼서 군 개혁을 이뤄내겠다라고 시작하는 시점에 박찬주 사령관 일이 터져버렸거든요. 자, 결국에는 지금 소영무 국방장관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방개혁을 어떻게 나가야 될지 오늘 또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면서요. 그렇죠.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그 흐름은 명확합니다. 군 개혁. 군은 개혁 대상이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군의 어떤 육군 중심, 육사 중심으로 이끌어져 왔던 어떤 군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하고요. 그 부분은 김관진, 한민구 라인으로 이어지는 그 어떻게 보면 MB 때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어떤 기득권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몰아내겠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된 다음에 맨 처음에 사표를 받았던 사람이 첫 번째 그렇죠. 국무총리를 했던 국무총리 대행으로 했던 우리 황교안 그분을 먼저 사표를 받았고요. 두 번째 2호 사표를 받은 분이 바로 김관진 안보실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군 내부를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했던 게 사드 추가반이 보고 누락 사건이었습니다. 자, 멀쩡히 사드를 3개를 추가로 배치를 했으면서도 그걸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 예고했었고요. 실제로 그런 임무를 띠고 임명된 사람이 송영무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처럼 아니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박찬주 갑질 논란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이제는 제대로 군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시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사드 추가반이 보고 누락 사건 때도요. 이 알자회와 독사파가 논란이 일었었고요. 이 알자회는 국정농단 사태 때도 언급이 됐던 그런 군내 사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송영무 국방장관 임명 후에 박찬주 사령관 갑질 논란에도 또 독사파 그리고 박지만 씨의 동기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 조직 내에 존재하는 또는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받는 이 사조직도 군 개혁의 대상이 분명히 돼야 된다라는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6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저희가 3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